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에 제한이 발생하고 기술을 둘러싼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최종재로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원재료와 중간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고 여행 갈 수 없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에도 북한은 많은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미국과 소련이 정면에서 대립하던 동서냉전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패권 경쟁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세계 패권국이 되거나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일은 금세기 중에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날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미국의 세계 패권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어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죠. 최근까지 미국이 누리던 세계 패권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패권과 달리 소위 연성적 패권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즉, UN, WTO, IMF 등 다양한 국제체제와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한 뒤 이 질서에 참여하는 나라에게는 혜택을,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는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그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수호자, 관리자로서 질서 그 자체를 통제해온 것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라 부르는 세계질서가 그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패권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패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정적인 모든 패권이 그러하듯이 미국의 패권도 영내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서 배제된 소수의 나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절대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아래에서 전 세계의 부가 증대하고 안보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여러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미국의 패권 질서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미국식 일방주의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 아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하청으로 전락하여 가치사슬의 상류로 이동할 기회를 박탈당했죠. 동시에 미국의 패권 질서는 미국에도 상당한 비용을 야기하였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계기가 된 여러 가지 사건을 조명하며 오늘날의 미국과 미국인은 더 이상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던 미국의 패권이 위축되면서 세상에는 힘의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공백지에서 고대로부터 각 지역의 맹주였던 오랜 제국들이 다시 발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요.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세계 패권국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지역 패권국이 존재할 수 없고 지역 패권국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세계 패권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유라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강대국입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다극화를 꿈꾸며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를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미국을 능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세계 패권을 해체하고 자신들이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춘 지역 패권국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세계 패권이 해체되면 미국이 그간 패권국으로서 제공하던 여러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관으로서 세계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에 파병하던 군대와 유엔을 통해 제공하던 평화유지군도 이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세계 경찰관 노릇을 그만둔 직후부터 세계 각지에서는 분쟁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가 세력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력 경쟁은 사실 지역 패권국에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에 눌려있던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지역 패권국으로서 종속국들을 거느리고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잠재적 지역 패권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있어 세력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합니다. 한편 미국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다수결 또는 민주주의에 구속되면서 다른 모든 강대국에게도 강요해왔던 다자주의도 황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세력권에 속했던 약소국들을 종속국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동등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국제사회의 국력 차이에 따른 묵시적인 위계는 존재했을지언정 제도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도
어쩌면 끝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해체된 미래는 어쩌면 인류를 수천 년간 속박하였던 지정학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해체된다는 것은 또한 탈냉전기에 미국이 수립한 수많은 국제제도와 체제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에는 미국 스스로가 세계 패권국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행동하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국제제도와 체제를 훼손하고 있죠. WTO로 대표되던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대한민국은 미국식 국제 질서와 미국의 세계 패권 아래 단군 이래 최고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통적 현실주의 세력 이론에 따르면 한반도는 중국이란 지역 패권국의 세력권에 종속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 한반도에 소재한 대한민국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화의 세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세력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불모지인 대한민국이지만 원재료를 값싸게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운 가트와 WTO가 관리하던 자유무역 질서 덕분이었죠. 미국의 세계 패권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점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류의 역사와 사상, 국제정치 이론, 경제, 군사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맥락을 구성한 뒤 여기서 하나의 흐름을 뽑아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이끄는 중력이 무엇인지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풀어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보관과 그들의 움직임도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명해줍니다. 656쪽이란 두께가 말해주듯이 마냥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쓰인 책입니다. 읽다 보면 이야기책처럼 술술 넘어갑니다. 이 포괄적이고도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 가운데 더 이상 쉽게 쓰인 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설명은 직관적입니다.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마다 다양한 예시와 비유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책의 분량은 설명이 친절하다 보니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정세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소화한다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저자는 2019년 WTO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상소심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정한을 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고 있는 지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라 생각되네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 자신합니다.